전체적으로 이렇게 빈부격차가 적은 도시? 육아하기가 안전한 도시? 범죄 없이 안전한 도시요. 교통성이 아무래도 편리한 데가 문화시설이 많은 도시요. 녹지가 많은 쾌적한 도시요. 걸어다니는 거리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이웃과의 소통이 잘 되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이 도시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도시는 때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한다. 도시는 살아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현재에 이른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태어나 청년, 장년, 노년기를 갖는 도시. 분명한 것은 그 변화의 속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핀란드의 작은 도시 오울루. 세계적인 하이테크놀로지와 IT 중심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오울루는 인구 약 20만 명의 기술 혁신 도시로 각국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더욱이 평균 연령 37세. 오울루는 그 어느 도시보다 젊다. 지금도 전 세계의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찾아와 이 도시의 털을 잡는다. Mutta tämä on todella viihtyisä kaupunki. Täällä on rauhallista, täällä on hyvät pyörätiet ja täällä on hyvin palveluita ja ruokakauppoja lähellä. Tässä on hyvät palvelut lähellä ja mun läheiset ja sukulaiset ja paljon ystäviä ja ihan semmoinen turvallinen ympäristö. Tämä kaupunki on, kaikki palvelut on niin hyvä täällä. Tykätään asua. Okay. Ja sitten on ympäristö, on mahdollisuus liikkua, luonto lähellä. 410년 전 스웨덴 왕 칼 9세에 의해 세워진 오울루는 고작 인구 19,000여 명의 도시로 타르와 연어의 중개무역 도시였다. 20세기 후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구소련과 영토 분쟁이 잦았고 핀란드는 북쪽 지역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오울루를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었다. 핀란드 정부가 오울루시를 확장시키기 위해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은 1958년 오울루에 대학을 세운 것이다. 대학을 유치하고 대학 캠퍼스에 기업과 각종 연구소를 설립해 오울루를 IT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갔다. 또 이를 위해 공과대학과 의과대학을 핵심적으로 키워나갔고 우수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연봉을 2배로 제한하기도 했다.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혁신 도시 오울루의 탄생이다. 그리고 핀란드 정부는 대학 교육 시스템 전반을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혁했다. 오울루 대학은 지역 경제와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들의 응용기술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오울루에는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대학 졸업생의 약 61%가 오울루 지역에 취업하게 된다. Lots of PhD thesis or master thesis are done with collaboration with companies. We are now in Tellus area. This is like our living room, and it is very nice to find out that here we have companies that are telling what they are doing and asking that, hey, this is where we have a problem. Can you help us? And in the audience, there could be tens or maybe 100 students listening. And they pick up those ideas which may be beneficial for them when they plan their career, or the companies that can build a new business top of that. 그리고 오울루시가 설립을 주도한 테크노폴리스는 오울루의 첨단 산업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테크노폴리스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 오울루의 또 다른 원동력, 오울루 의과대학. 이곳은 새로운 첨단 의학 기술의 탄생지로 이 도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원격 진료 로봇이 해외 수출을 앞두고 이곳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다. Hello, hello, bye bye. Hello.
화상 환자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바로 이 로봇이 의사를 대신해 영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진까지 가능한 진료를 하게 된다. Oulu Health Labs is an innovation, testing and development environment. For companies, we provide next to real, almost real testing environment within hospital premises for the prototype products. And our healthcare professionals, we provide tools, right partners, and then the pathway from idea to innovation and then the real products to the market. 오울루 대학병원은 기업이 개발한 제품들을 임상시험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해준다. 물론 의료기기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만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매일 줄을 서 이곳에 제품을 의뢰한다. 기술 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오울루시다. 더욱이 오울루 대학은 우리의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은 핀란드 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산학협력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되어졌다. 대학은 학생들이 회사에 다니며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파트타임 수업제를 실시하고 캠퍼스 안에 실습 공장을 지었다. 최근 이곳에서 완성된 획기적인 기술이 있다. 한국의 기업과 전자정보통신연구원과 함께 개발 중인 5G 기술 연구는 이미 실용화를 앞둔 상태다. 또 3D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금속이나 반도체 재료를 잉크화시켜서 전자소재나 회로를 필름에 프린트하여 생산하는 신기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기술의 시작이 대학생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이다. The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they come here at VTT to do summer work. So maybe they do 3 months work and they continue their studies. But this way we get to know them and they get to know what we are doing here. And later on, when they do their masters and it's time for them to find a job, often they come to us also. 오울루 대학 내 색다른 공간. 이곳에선 학생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다. 기술 혁신을 위해 도서관 개념을 확장시킨 복합 문화 공간이다. 특이한 것은 이 공간을 채운 제품들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들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 제품들을 직접 써보고 불만사항을 토론하고 기업은 단점을 보완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기업들이 이곳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기업은 광고와 마케팅을 위한 장소이고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작의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 오울루 대학으로 찾아오는 기업인들은 이곳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이 공간에서 연구를 의뢰하고 산학협력의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또 기업은 더 나은 방향으로 기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이곳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선택은 옳았다. 오울루는 핀란드 국내 총 생산의 4%와 연구개발 예산 30%,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만큼 핀란드의 핵심 거점이 됐다. When we look this part of history, when they decided in 1958 to establish the Oulu University in this place, of course it has been a big boost from the whole region and to northern Finland and northern Sweden and Norway in this Arctic European area. And city has been growing very, very rapidly, so that if you look in Finland, when the university was established, there was some 70,000, 80,000 inhabitants. Now in the city we have 200,000 inhabitants and in the region 250,000. 우리나라 역시 최적의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나주에 들어선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행정복합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까지 모든 공기업들이 이곳에 모였다. 2013년 3월부터 이전을 시작해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곳으로 터전을 옮겼다. 2007년 기공식을 갖고 혁신도시 건설을 알린 뒤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인구 8만의 나주를 10만여 명으로 확장시키며 세계적인 혁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 생활이다. 이곳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먼저 실천하고 있는데 기존의 나주 원도심 주민들과 혁신도시로 이주해온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도시가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준다. 전체 지역 이용자가 저희가 2,000명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은 실제 나주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절반은 혁신도시에 거주하시고 또 나주시나 인근의 삼포면이라든지 인근의 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쪽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도시가 그렇듯 행복한 청사진을 그리며 출발하는 이 도시에도 문제는 있다. 여기가 주말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일요일 같은 때는 특히나 또 갈 곳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기는 한 것 같아요. 더욱이 나주 원도심과 이웃하고 있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나주시와 공존하면서 원도심 역할이 새로이 건설된 혁신도시로 이전되고 있다. 그 결과 나주시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껴안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주시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는 등 도시의 활성화에 앞장서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좀 더 편하고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특히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우선시한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면서 나주 원도심은 어느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살던 사람들마저 빠져나갔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도시가 주민들의 이동이 가속화되며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대부분 이제 광역시 중심으로 이렇게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 소규모 도시들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서 과거에 그 나주시도 27만 명을 상회하는 그런 중소형 도시였는데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아주 축소 도시가 돼서 물론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도 나주시의 인구 감소는 있었다.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이뤄진 수도권 팽창이 지방 중소도시들의 인구 유출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더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필요했다. 나주도 원도심의 주민들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고 마을 주민의 평균 연령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여거를 없애고 이사를 시키니까 이 동네 사람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원래 건물이 있던 자리인가요? 시장이었어, 시장 건물들. 이 시장이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죠. 여기 밑에 상가에 가서 옷도 사갖고 가고 이렇게 상가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이랬죠. 그런데 이걸 없애버리고 이제 공공기관 다 이전시키고 그러다가 저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저쪽에 대호지구라고 또 택지를 또 개발해요.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아까 아랫돌 빼서 위에돌 만들다시피 우리 동네 주민들이 저리 갔죠. 그러면 이쪽 상권이 점점 죽고 이제 하나의 상권만 생기는 거예요. 일본 가나자와 우리나라 동해와 마주하고 있는 도시 가나자와는 인구 약 45만 명으로 19세기 중반 메이지 유신 직후까지 일본 5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혔다. 하지만 근대 산업화 경쟁에 밀리면서 도시는 정체성을 찾지 못했고 결국 가나자와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도시 재생을 통해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발돋움한다. 가나자와의 혁신은 첨단과 전통의 두 축을 함께 이어나갔다. 그리고 도시 재생의 세계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과연 무엇이 가나자와를 이렇게 바꾸었을까?
무가주택인 노무라 집은 16세기 전국시대에 건조된 이후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마에다가의 지배하에서 고위관직을 역임해온 노무라가는 400년이 넘는 노송과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실내 정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무가 노무라 집은 언제나 북적인다. 이곳은 이제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명소가 됐다. 一般の方が住まわれてるお宅がほとんどなんです。で、その方っていうのもだんだん高齢化してきまして、で、かなり空き家とかも増えてきてるんです。そういった形でだんだん街が、壊れてきてるっていうのが現状のことなんです。で、そこはやはり行政の方と協力して、そこを古い建物を維持、新しい若い人に入っていただいて、実際に住んでもらってっていう形を取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形で建物、昔の古い建物をずっと保有していければいいです。 가나자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또 그동안 지진 피해도 없었다. 때문에 400여 년 된 목조가옥 1만여 채가 고스란히 남겨졌다. 특히 중국 무사들이 모여 살았던 나가마치 일대의 무가마을은 아직도 후손들이 살고 있다. 무가마을뿐만 아니라 히가시차야 골목은 가나자와의 상징이 됐다. 한때 게이샤들이 거주했던 거리. 하지만 지금은 그 모습을 감추고 전통 찻집 거리로 변신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가나자와의 멋을 느끼고 200년이 넘은 골목은 그들을 맞이하며 다시 살아 숨쉰다. 히가시차야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면서 지역 경제도 되살아났다. 이곳의 전통 공예품들이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고 다시 가나자와에서 전통을 잇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今から15年前に改めてできたんですね。で国の指定の重要伝統物建造物保存地区になったんですね。で最初はですねそれでずっと良かったんですね。で市が決めたことを住民が守るという。でそのうちにもっと先鋭的な、ここへ出店者がね増えてきまして、それやったら良くないと、この町は住民のもんだから私たちがもっと守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ムードができましたのは、町づくりの協定とかそれを見直してでまた今年ももう一回見直しました。 도시의 흉가촌이었던 히가시차야 골목의 부흥.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가게를 열고 이곳은 가나자와의 부촌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히가시차야는 길 전체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일본의 경우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가나자와시는 전국 최초의 전통환경 보존 조례와 전국 유일의 고마치나미 보존 조례를 제정해 시간의 흔적을 최고로 여기는 문화정책을 고수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조례가 2001년 덴켄지구, 즉 중요 전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지정을 이뤄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가나자와 역시 수많은 반대 의견과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시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에 힘입어 이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반기는 사업이 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이미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 가꾸기 운동을 시작했다. 金沢は大きい災害とか戦災にあってなくそういう日本でも珍しい都市で非常に貴重な歴史文化遺産群が残っている町でした。日本は昭和40年代50年代高度経済成長で古いものをいっぱい壊して新しいものが出ましたけど金沢市は逆にその歴史的なものを保存しようというそういう
高まりが行政、経済、あとマスコミ等もありまして、そういう保存運動が他の都市よりも先にできたことによって 도시는 사람에 의해서 탄생하고 그곳을 만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시간에 따라 쇠퇴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가 살아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사람도 그러하듯 나이가 들고 노후화가 되면 도시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다. 이때 도시를 되살리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이다. 노후화된 마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재생에 관심이 커진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곳에서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변화에만 치중하여 난개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과의 의견 공유를 통해 도시의 전통과 문화적인 유산도 함께 계승 보존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나주 원도심 역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나주는 역사문화도시로서 소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시대 한양과 유사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사대문과 또 근대문화유산 또 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도시 구조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 공간적인 규모에 있어서도 도보권 반경 500m 내에 모든 이런 역사문화 자원들이 집중돼 있고 또 문화적인 자산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고 그동안에 또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그 성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산각을 해달라고? 나주 토박이 김준 사무국장은 활기를 잃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다시 마을을 가꾸고 있다. 뭐 하던 집인? 그냥 가정집이었어요. 가정집인데. 예. 이제 이사 가불고 자식들은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렇게 폐해가 되죠. 이런 게 주민들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커요, 사실은. 그렇죠. 정비가 이게 나중 제일 길었던 골목입니다. 쫙서 끝까지. 그래서 이제 증고사길이라고 징하게 길다 그 뜻이에요. 긴 골목길. 증고사길요? 네, 증고사길. 쫙 끝에서 쭉 내려가면. 아니 저기서 들어올 때 이렇게 보면 Y로 또 갈라져 이렇게. 이런 골목이 저 위에도 다 거의 있어요 골목. 이게 이 골목하고 여기 있는 이 동네하고 이 동네 골목이 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여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마당이었는데 집이 그래서 다 붙어 있게 지금 돼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시원하고 또 이 골목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졌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 덜 가까워지는 이런 점들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이 속에 세월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신소재가 나오니까 이제 발라버리는 거죠. 시멘트로. 근데 이제 어느 뭐 건축가라든가 그런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은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삶의 반영이잖아요. 생활의 반영. 이제 도시재생 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헐어내고 돌담을 쌓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이 놔두고 그냥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합의를 이루어내느냐 협의를 해서 이게 이제 도시재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도시가 원도심을 망가뜨린 이제 그 원인으로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혁신도시에 이제 없는 거를 원도심이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1000년 넘은 문화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혁신도시에서는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기 위한 이 노력 자체도 도시재생 활동으로 저희가 포함할 수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을 내세운 도시재생 전략은 나주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공연 전시기획 전문가 김경주 교수는 시간의 개념을 형상화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욱이 근대 건축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주 원도심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개발하고 있다. 남녀지간에 만나고 헤어졌던 것도 단순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기억이나 의미가 부여됐다면 나주에는 이렇게 위치들마다 있는 것들을 어떻게 현재 시점에서 활용하고 가치 부여를 하느냐 하는 쪽을 사물 하나, 작은 기록 하나도 사실 함부로 내버릴 것은 못 되죠. 나주 나비센터로 이름 붙여진 이 프로젝트는 나주의 복합문화발전소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인데 이미 금계동 옛 중앙교회 건물을 고쳐 나비센터 개관 준비사무소가 생겼고 현재 흉물로 남아있는 옛 잠사공장터의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다. 도심 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랍지만 바로 여기에 성북동계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도 있고 접근성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제안했었죠. 1915년대 건립된 옛 잠사공장터. 지금은 폐산업시설로 지정돼 있다. 나주 잠사공장은 1970년대 잠업에 기반한 전남 방적산업의 중심 역할을 했다. 한때 나주의 경제를 일군 산업이었고 또 이 도시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효자 산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만이 남아있다. 이 공간이 메인 공간이 될 텐데요. 동선을 갖다 이렇게 연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갤러리 카페가 동시에 들어설 거고요. 여기가요? 예. 2층의 한 공간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작은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여기가 쭉 이어진 건물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불장난 때문에 소각돼가지고 최소한이라도 좀 벽이라도 보존을 하자. 일부만 지금 스틸 처리해갖고 좀 보존해 놓았죠. 탄 흔적이 있네요, 진짜. 목조 트러스였거든요. 저걸 다 태워버려가지고 나주 사람들 솜씨가 좋았던 건 나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몇 장인들과도 결합하고 해서 때에 따라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새로운 어떤 모델의 작은 수공예품을 스스로 제작해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쪽에 시민사회 쪽에서 여러 이런 문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휴게 및 회의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설 겁니다. 나주의 근대를 상징하는 이곳을 새롭게 단장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좋을까? 도시는 다시 선택을 해야 한다. 근대문화 역사 도시로 그 정체성을 살린 군산시. 군산의 근대문화 역사 지구는 최근 시간여행자의 거리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며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선정됐다. 또 인천 아트 플랫폼은 개항기 근대 건축물을 보존해 만든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인천의 구도심 재생 사업의 성공을 견인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역사와 문화를 자원으로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이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나비센터는 지역의 문화 자원을 한데 모으는 문화 저장소이자 지역의 인문 자원을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는 문화 창작소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그냥 설계 도면만 가지고 입으로 떠드는 일이 아니고 발품 팔아서 같이 화학 반응 일으켜내야 되는 상당히 지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조금씩 그게 보입니다. 그런 희망이 없으면 못하죠. 21세기형 도시재생은 그런 단순한 물리적인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재생사업과 또 문화적인 재생사업, 사회적인 재생까지를 다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융복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주가 좀 효과적으로 재생이 되려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물리적으로 재생하는 거 필요하죠. 사대문을 다시 복원하고 읍성을 다시 또 복원하고 전통적인 한옥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플러스 나주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자원들, 무형의 자원들, 사회적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도시산업, 전통산업, 또 흔히 얘기하는 6차 산업을 잘 발전시켜서 도심의 그런 부분들을 집적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가나자와에서 전통과 첨단을 가장 잘 이은 곳이 바로 금박 전시관이다. 예로부터 유명했던 가나자와의 금박. 가나자와라는 이름이
바로 금박에서 유래됐을 정도다. 지금도 전통 기법으로 금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곳 금박의 얇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これで1万分の1ミリという波形になります。 사람 키보다 큰 면적의 금박이 동전의 4분의 1 크기에서 나온다. 예민하고 세밀한 기술이 필요한 금박. 한동안 첨단 기술에 밀려 전통 기법이 잊혀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도시의 부활이었다.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는 금박 공예의 99%를 이곳에서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도시의 자원이다. 예로부터 내려온 유무형의 특색이 버려지지 않고 이 시대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바로 마을을 새로이 가꾸는데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금박공예관을 찾는 사람들. 가나자와는 금박뿐만 아니라 다도, 노가쿠 등의 전통 문화는 물론 가가유젠의 천연염색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풍요롭고 격조 높은 전통 문화를 계승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가나자와는 이런 전통 공예품을 각종 생활용품에 접목시켜 다시 한번 재조명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산업이 아닌 문화예술, 그리고 전통 계승에서 찾은 도시 가나자와.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金沢の人たちは地元のね、野菜とか魚を愛してる、昔から大事にする、ね、でそれを元にして旨味をね引き出す、それがまあこっちの郷土料理、それが加賀料理というふうに伝えられてるね。 2003년 나주목 관아와 향교의 복원 사업이 시작됐다. 특히 나주 향교는 한국 향교 건축의 대표적인 상징물, 국내 최대 규모와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 이 나주 향교를 현대적 가치에 맞는 지역 재생 학교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다. 향교에서 배우는 예절 체험은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특히 자유학기제 활동과 연계해 한복 바르게 입기, 절 바르게 하기, 전래놀이 체험 등은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여준다. 문화재와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활성화되는 좋은 길라잡이를 나주 예절학당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재생의 문화발전소로 나주 향교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나주 목사의 살림집이었던 목사내야. 1986년 전남문화재로 지정되고 2009년 복원된 나주 목사내야는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숙박이 가능하다. 침체된 원도심을 지역재생 발전소로 되살릴 수 있는 문화재가 바로 나주 목사내야. 전통문화 체험은 미래 세대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문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 호텔, 콘도 막 이런 데 많이 다니잖아. 애들이 있고 하면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인조적인 분위기, 다 사람이 막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고 막 다 콘크리트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다 바닥도 보면 그냥 모래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런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또 여기는 그 온돌방이라서 장작불 떼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쪽을 좀 오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나주의 경쟁력이다. 이런 문화향유야말로 나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돼줄 것이다. 도시는 저마다 자원이 있다. 어떤 도시는 첨단의 기술을 발판 삼아 성장하고, 또 어떤 도시는 잊혀지는 옛것을 보존해 다시 부활한다.
나주 역시 지금 선택의 길목에 서 있다. 호남의 천년 고도, 나주는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로 부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오롯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나주 금성관은 고려 전기부터 외국 사신을 받아들였던 객사이자 연회의 장소였다. 금성관은 나주의 자랑스런 문화재이다. 또한 마한 역사문화 유적지인 나주는 마한 문화축제와 함께 역사문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하다. 옛것이 더 빛나는 거리 나주 영산포구마을은 1900년대 초반 모습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영산강의 품은 마을 영산포는 나주 재생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도시를 둘러싼 나주 읍성과 함께 역사문화예술의 도시, 나주의 부활이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과거의 우리의 이제 도시 정책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칸막이 행정, 이 부처 간의 이런 도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해 왔는데, 도시 재생이라 하면 이 장소 단위의 이제 통합적으로 이런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장소 중심의 이제 통합 행정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민간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도시재생이라는 대부분 이제 공공의 마중물 사업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민간 역량을, 민간 활력을 여하이 이 도시재생 지역에 투영할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간 사업들을 발굴해서 민간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핀란드 중북부 도시 오울루의 시청. 이 건물 로비에는 독특한 시설이 하나 있다. 바로 시티 3D 시뮬레이션. 이 도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진 도시 체험관이다. 오울루시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으로 오울루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고지하고, 시민들은 각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도시 발전의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Sanoisin taas, että yhteistyö. Tämä on ollut oma semmoinen spesiaali ala minulle ja tarvitaan kaikki mukaan. Me tarvitaan ihan sieltä kaupunkisuunnittelun ensimmäisistä visioista se loppukäyttäjä pitkän elinkaaren aikana. Ja tämä on tärkeää ja sen mahdollistaminen tuo sen parhaan tuloksen. 핀란드 북부 도시 오울루는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도시다. 정부는 이 도시를 지식기반 산업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혁신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 오울루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회계와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 비용과 사무실, 해외 판매를 위한 유통까지 돕는다. 정부가 나서서 세계적인 박람회와 행사를 개최시키고 사람들을 이 도시로 끌어들인다. 이제 도시는 스스로 확장하고 또 스스로 쾌적하고 즐거운 도시로 그 모습을 진화시킨다. So we have a very big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y here, and we also have a factory here for making new radios. So it's very important for us, and we of course want Oulu to be successful. But why we have come to Oulu in the first place is that we have a very good university here. We get good people from the university. We have very good research cooperation with the university. We have common projects with the university. And also there are other research institutes like the Finnish State Research Institute, VTT here. And then there are many smaller companies who provide some specialized equipment and software and skills that work together with us. So there's a very good ecosystem in Oulu. And Oulu City has always been very supportive of coope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companies. So very good environment for us to develop new technology here. 늦은 저녁, 히가시차야 골목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모였다. 매달 한 번 있는 마을주민협의회 회의 날, 시청 도시재생 담당자들도 함께 자리한다. 그동안 이 골목의 전통을 지키면서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조율한다. 더불어 골목의 간판 하나까지 세세한 규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민들의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의견을 제시한다. また元小坂の小坂さんが金沢支部の会長を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민과 관이 함께 받아들이고 조율한다. については特に明確にされ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一箇所というふうな。 그리고 이 회의에서 결정된 일은 불만이 있더라도 따르는 것이 바로 이들의 룰이다. 今日は新しく出店するお店を出したいという方の申請が一件協議申請がありましたね。でやっぱりそういう協議をするときはみんな客観的にしてもらうのは困るので、私たちの町の、割と、年長老者、それと若い人がここに7人ほどいるんですね。で全体で10名の理事で、協議していくわけですね。申請を却下するか承認するかどっちかの答えを出してます。でその時に私たちだけではダメなので金沢市の担当者に来てもらってオブザーバーとして横に追ってもらいます。 주민들의 참여와 협동 그리고 소통의 결과로 가나자와는 유네스코 창조도시로 선정됐다.金沢は観光都市ではないんです。観光都市でまちづくりをしていくと飽きられます。金沢はあくまでそういう歴史文化都市としてそれで住んでる市民とかがそういう町にプライドを持って住みよい町にし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ベクトルを行政と市民とマスコミと事業者みんなが持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やっぱりそういう都市として持続的に発展していくものだと考えています。 나주 원도심을 살리려는 노력은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주천 자체가 우리 육성권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하천을 끼고 있는 모든 도시에 발달하듯이 마찬가지로 이게 나주에서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썩고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함께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하천을 살리는 문제를 저희들 주민들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나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매월 회의를 갖는다. 오늘은 지역 환경미화에 관한 안건이 제시됐다. 골목 나주가 이제 골목길이 굉장히 좋은데 이걸 우리 주민들 의제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쁜 골목 만들기 또 그다음에 빈집을 고쳐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함께 또 풍물도 배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골목길 살리려고 하면 그거를 지역 언론인, 시인, 상가 주민, 나주 원도심을 대표하는 시민들과 시청 담당자도 이 자리에 함께한다. 도시 아이들은 정말 어떤 시골의 골목길에서 담장에서 꽃이 피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나주가 정말 좋은 곳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각 지역마다 담당 구역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 훈련세가 그렇게 좋다니까요. 그런 거 생각. 늦은 밤까지 이들의 소통은 계속된다. 우리 동네를 좀 더 깨끗하고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좀 이렇게 포근한 그런 동네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사실 동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여하게 됐고 이런 도시재생 모임 우리 동네를 가꾸는 이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집이 하나씩 둘씩 치워지게 되고 막 그 베란다에 쌓아놨던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게 되고 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 주변의 변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가장 큰 그 일이 주민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기 것만 지키고 안 하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면은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그분들이 대문 박차고 나와서 나도 하련다 하고 막 덤벼들게 하는 게 저희 센터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죠.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나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동안 원도심에 버려진 공터를 텃밭으로 갖고 온 주민들이다. 사실 이곳은 한동안 쓰레기 더미로 골머리를 앓았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나서 텃밭으로 가꾼 후 쓰레기는 더 이상 버려지지 않았다. 여 근처에 텃밭이 조금 있는데 전부 다 쓰레기들을 버려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뭐라도 심어놓으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지 이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뤄낸 작은 행복. 도시가 바뀌고 있다. 또 동네를 깨끗이 한다는 어떤 자긍심도 생기고 또 서로 협동할 수 있는 이런 아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것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의 텃밭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주 원도심을 위해 발로 뛰는 두 사람이 만났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김준 사무국장, 그리고 나비센터 총괄기획 김경주 교수. 이들이 꿈꾸는 도시 나주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다. 나주가 가진 역사와 예술, 문화, 그리고 전통을 잇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곳이다. 결정을 아무도 내려주지 않고 오로지 행정에 의해서 제약받는 삶만 살아온 거예요. 동네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어. 주체라고 하는 부분은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말해갖고 안 들어주면은 시청 나쁜 놈 이렇게 가본다고 말이야. 이게 아니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죠. 그러면 같이 얘기도 하고 들어보고 아이 우리 옆집에 뭐 김삼식 씨는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그 사람 이야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협의하고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신도시 그 지구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려주고 같은 사람들 삶의 형편이 어떨지는 일일이 기억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일종의 배추 한 다발이 그쪽으로 직배달됐을 때의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훨씬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약 쓰지 않고 우리 동네 사람들 제로마일 푸드 뭐 이런 것처럼 하루 갖다 주고 중간 거리 마진 없고 비용은 싸지 품질 좋지 믿을 만한 음식이지. 신도시가 별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거 아니죠. 먹을거리 하나라도 그 그림을 통해서 프로그램화 되면 충분히 난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다. 사람은 도시가 가진 역사와 예술, 문화, 전통을 지원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양분은 도시 사람들의 삶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하는 공존의 도시. 나주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여기가 이제 영산포 극장. 극장이요? 예. 쪄가는 동네 극장이 없었으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꼭 옛날 그 7, 80년 전에 흐물어져 간 거 그대로 놔두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은 현대에 맞게끔 하고 그게 또다시 500년의 후손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선조들의 삶은 이랬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전통적인 문화자원은 원도심이랄지 구도심 중심으로 가꾸고 보존해서 이것을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해나가는 작업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나주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한번 그려지면 몇십 년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생각. 그렇다고 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 혁신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유익함 같은 것들은 충분히 서로 활용할 수 있게 연결하는 것이 제일 두 개의 축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